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전남대학교 정문입니다. 바로 5월 항쟁의 최초 발원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 5.18 민중항쟁 사적 1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1979년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에 80년 5월 서울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뜨겁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죠. 5월 13일 서울 지역의 민주화 시위는 이곳에도 영향을 미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시위가 이루어지게 되죠. 5월 14일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은 경찰의 완강한 저지선을 뚫고 도청 앞 분수대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5월 15일에는 비교적 경찰의 별다른 제재 없이 도청까지 진출하게 돼서 그곳에서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열고 민주화의 열기를 막 뜨겁게 달궈가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5월 15일 민족민주화 대성회에서는 비상계엄 해제하라, 노동상권 보장하라, 정치일정 단축하라 등의 구호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신군부는 민중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고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전남대 총학생에서는 만약에 불시에 휴교령이 내려지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이곳 전남대 정문에서 모이기로 했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도청 앞 분수대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잡아뒀습니다. 5월 15일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우려해서 좀 관망하자라는 자세로 집회를 취소했지만, 이곳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은 예정대로 5월 16일 날 횃불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5월 16일이 바로 4.19를 짓밟고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의 5.16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상황이 상승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5월 16일 전남대 조선대를 비롯한 지역의 9개 대학생 3만 명이 모여서 시국 성토대회를 합니다. 그곳에서 5.16 화형식도 진행을 하죠. 비교적 순조롭게 집회가 잘 마무리됐고, 좀 쉬었다가 5월 19일에 다시 모여서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중이라도 휴교령이 내려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정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고 전남대와 조선대에도 계엄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학생회 간부들 예비검속으로 연행하기 시작하죠. 약속대로 5월 18일 아침 전남대 학생을 비롯해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 앞에 모이게 되고 시위를 벌이게 되죠. 시간은 흐르면서 군중들은 점점 불어나게 되고, 계엄군은 한 차례 경고방송 이후에 돌격 앞으로라는 신호와 함께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놀란 학생들은 곳곳에 흩어지면서 광주 시민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기 시작했죠. 계엄군의 폭력적인 살인 진압을 목격한 시민들은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광주 항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5월 항쟁의 첫 도화선이 5월 18일 전남대 앞 시위였을 건데, 그 당시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은 시위 계획을 접고 관망하는 자세로 있었다라는 거죠.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생들이 집회를 계속 하기로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가 되었을 때 내가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생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이곳은 5.18 당시 계엄군이 최초로 발포한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5월 18일 계엄군의 무자비한 살인 진압에도 광주 시민들은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계엄군에게 쫓기다가도 다시 계엄군을 포위하면서 물리치기도 하는 것처럼 항쟁은 계속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5월 19일 이곳에서 시위하는 군중에 의해서 장갑차가 포위되자 장갑차가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난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대부고에 다니던 3학년 김영창 군이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광주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고 더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그러길 싶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무릎 뜯는 수천의 피
이빨 서려 있네